안녕하십니까, 정현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나홀로 소송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나홀로 소송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소장을 작성해야 되고 법원에 나가서 자기가 주장한 사실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되고 최종적으로는 판사를 설득을 해서 자기한테 유리한 결과를 가져와야 합니다. 그러면 소장을 작성한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 설명을 드릴 시간이 안 될 것 같고요. 우선 전체적으로 나홀로 소송을 어떻게 준비해 갖고 어떤 흐름으로 해서 소송 절차가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법원에다가 본인이 소송을 한다고 했을 때 소장이라는 거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뭐 소송을 하게 되면 소장 작성하는 게 참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크게 걱정을 하진 마시고요. 요즘에는 여러 가지 그 법률을 지원해 주는 기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소장을 자신 있게 한번 작성을 해 봅니다. 그러면은 소장에는 크게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을 갖다가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구 취지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결론입니다. 결론. 내가 누구한테 돈을 받을 게 있다. 그러면은 소송을 거는 사람을 쉬운 말로 원고라고 하고요. 그 상대방을 피고라고 합니다. 그럼 원고가 피고한테 돈을 1,000만 원을 받을 게 있다. 그러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만 원을 지급해라. 이게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이 내용을 청구 취지라고 하는 내용에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청구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무슨 이유로 돈을 받아야 하는지 그거는 뻔하지 않습니까? 뭐 돈을 빌려줬다든지 옛날에 물건을 공급해줬다든지 그런 자세한 사실관계를 쭉 기재를 하시고 마지막에 증거를 갖다가 붙이시면 됩니다. 근데 과연 이런 그 소장 양식이라든지 소장을 써내야 되는데 이런 걸 어디서 구하냐고요?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법원에도 비치가 되어 있고요. 법원에도 뭐 서울중앙지방법원이라든지 뭐 본인이 소송을 걸려고 하는 법원에 가시면은 그 민원실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민원실에 가 보시면 기본적으로 소장의 양식이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형사 고소도 경찰서라든지 검찰청에 가시면 그 민원실이 다 있어요. 거기 가보면은 그 기본적인 양식들이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송이라는 거는 변호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아니죠. 변호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를 변호사 강제주의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헌법재판소 헌법재판만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는 분야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개인이 원칙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법원이나 검찰청에 가셔서 각종의 양식을 구하셔가지고 청구 취지에다가는 결론을 적는다. 그리고 청구 원인에다가는 그 이유를 적는다. 그리고 증거를 붙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실수를 할 수가 있겠죠. 소장을 뭐 나름대로 참조해서 소장을 작성을 했는데 실수를 할 수가 있잖아요. 보완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자문을 좀 구하십시오. 그리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든지 구청이라든지 자문제도가 요즘에는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들이 무료 법률 상담을 하기 위해서 현장에 많이들 나가 있거든요. 근데 소장을 들고 가셔서 물어보십시오. 이게 뭐가 좀 잘못됐는지. 그러면은 거기 나와 있는 변호사들이 친절하게 다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변호사 사무실부터 처음 찾아가시면 사실 그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비용을 받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비용 얘기가 먼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법원이라든지 경찰서, 검찰청 그런 데다가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시고 소장을 작성을 하셔서 또는 법원이나 검찰청에 비치되어 있는 각종 양식을 맞춰 갖고 작성을 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을 작성하고 증거를 붙여서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민사사건인 경우에는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인지대라는 것과 송달료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재판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일부는 부담해라 이거죠. 그래 그 돈 받아갖고 판사님들 월급도 주고 뭐 법원 경비도 쓰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편도 보내야 되고. 그러니까 인지대 송달료도 그 계산하는 방법이 다 있으니까 그 좀 자문을 받으시고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소장을 작성하시게 되면
거기에 인지대 송달료 계산하는 방법까지 다 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참조해서 하셔라. 그리고 각종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서 작성을 하시면은 비용을 거의 들이지 않고 나홀로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증거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재판에 승소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증거입니다. 본인이 아무리 억울한 사정이 있어도 그 부분을 맨날 얘기를 하면 뭐 하겠습니까? 입증이 안 되면은 법원에서는 기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증거가 중요한데 증거에는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사람이 작성한 어떤 서류, 이걸 서증이라고 합니다. 증인은 이제 가장 그 내용을 잘 아시는 사람을 증인으로 불러서 법원에서 물어보면 되고요. 서증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들끼리 작성한 문서, 재판에 이기기 위해서는 영수증과 각서와 같은 문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문서를 잘 제출하셔야지만 재판에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왕이면 만약에 돈 달라고 하는 소송을 하셨을 때 이제 결국 대여금 청구 소송이죠. 그럼 가장 중요한 게 영수증 또는 각서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영수증과 각서에 반드시 도장이나 지장이 찍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가 작성한 문서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도장이 찍혀 있으면은 그 도장을 찍은 사람이 작성한 문서이다. 지장이 찍혀 있으면 저 사람이 지장을 찍었구나. 이러한 문서가 있으면은 재판에 이기실 수 있으니 이러한 증거를 잘 첨부하셔서 말씀드린 대로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시고 각종 서식을 잘 구하셔서 소송을 하신다면 충분히 재판에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원에 가시면 판사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판사님들이 잘못돼서 당사자가 나와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 그 사람한테 잘못된 부분을 말씀을 안 하신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뭐가 모자르니 뭐를 갖다가 좀 보충을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정 안 될 경우에는 변호사를 좀 선임해서 해라. 아는 변호사한테 좀 물어보고 해라. 이런 내용들을 다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변호사가 있어야지만 소송에 승소하는 것은 아니고요. 변호사가 선임이 돼도 변호사가 없는 상대방을 소송한 경우에도 질 수도 있고 변호사가 없는 사람이 소송을 했는데 상대방이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기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홀로 소송을 너무 겁내지 마시고 일단 시작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